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사심불라 이웃 투게더. 네, 사심불라 13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신부님들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동네 안산 고장골에서 온 현정수 신부입니다. 와, 네, 찬란한 왕림골에서 온 한민태 바오로 신부입니다. 갑자기 이제 부담 느낀다. 홍보전산실에서 온 한정욱 신부입니다. 네, 저는 공사 중인 화수동에 살고 있는 박병민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뭐 오해 없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화수동 성당이 10월 1일 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했구나.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여간의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요. 요즘 조금 이제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 아무튼간에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또 잘 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그 재단법인 대건 청소년회 청소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각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교구에 청소년 법인이 있습니다. 대건 청소년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선 베로니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유세진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너무 맨날 자주 보는 친구들이라. 저는 매일 사인하는 사람이라. 네, 오늘은 약간 신선감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전문가 분들로서 함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 대건 청소년회를 좀 많이 알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사실 법인 그러면 뭐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이게 먼저 제일 떠오르고. 역시 전문가적인 날카로운.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더 전문적인 것 탈세할 때 법인 세우잖아요 기업에서. 이런 거 아닌가? 어쨌든 근데 이제 경기도 이제 우리 수원교구에서 네네네. 대건 청소년회라는 그런 법인을 설립을 했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 사목 그러면 뭐 주일학교, 뭐 교리교육 이런 느낌이 사실은 가장 강한데 그렇죠. 사실 청소년에 있어서 대건 청소년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은 뭐 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백지수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누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이 기회를 통해서 대건 청소년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멋지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멋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네. 네, 대건 청소년회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여성가족부의 정식으로 청소년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요즘 인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이제 중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올바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시설을 설립을 하고 그 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민간 위탁단체. 저희도 이제 경기도에서 청소년 시설 2군데를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성적인 부분으로 어떤 쪽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이제 법인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 상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해주시면. 이거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들을 수도 있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네. 공무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주무부서라고 하잖아요. 청소년 쪽을 주무하는 부서가 이제 경기도에는 아동 청소년과라고 있고요. 네. 뭐 수원시에도 뭐 그런 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들 공무원들은 로테이션으로 돌다 보니까 그 청소년 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경우에 이제 연차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사업의 겉 모습만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또는 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러 가지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해시켜야 되고 또 가끔 이제 예산을 받는 경우에는 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인준한 단체이긴 하지만 지역이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이제 저희 법인 설립을 허가를 받은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제 저희 사업 실적이라든지 지출 내역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서류 과정이 아무래도 서류 행정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것들이 제가 좀 왜 이 있습니다.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 근본적으로 청소년 사목이나 청소년 교육은 그 결과가 10년, 20년, 100년 후에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이게 당장 내가 투자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예산을 줬는데 결과가 뭐야? 이제 이런 압박이 사실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담당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적에 많이 쫓기고 그렇죠.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어떤 효과를 냈느냐 이런 거에 항상 사실 청소년 지도사들이 좀 쫓기는데 그렇죠. 그래도 저희는 감사하게도 사실 수원교구의 만의 그런 거기도 하고 또 가톨릭에서의 그런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활동들, 그런 많은 또 다양한 센터들을 활용해서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현정숙 신부님이 박수 한번 보내드리라고 했던 것도 그렇지만 근데 부 선생님 또 그만큼 노력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또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성 속에서 잘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큰 압박은 사실 안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든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잘 납득시켜드리면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도 뭐 제가 보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비영리 법인 얘기 나와서 뭐 이런 기회 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수원교구가 법인이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광암학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가톨릭대학교, 뭐 소아초등학교, 안법고등학교, 효명중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엔 사회복지법인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또 많은 또 기관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법인이 있고 그래서 법인을 3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민택 신부님. 네, 우리 베로니카 네네. 진짜는 아주 잘 알고 평소에도 잘 알고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자원봉사단 또 지도자 이제 그 강의도 해달래서 맞습니다. 갖고 오셨죠, 우리 한 신부님. 또 종종 또 이제 캄보디아 뭐 여러 군데 다니는 걸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봤는데 그쪽에도 이렇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네. 대건 청소년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건 청소년회 결국에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된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면 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래서 봉사의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대건 청소년 자원봉사단 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봉사단을 동아리를 만들고요.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서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말씀하신 캄보디아 이렇게 말씀하신 해외 봉사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동고동락이라고요. 또 지역 사회 안에서 네, 또 그 소외 청소년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뭐 나중에도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아이들에게 좀 그런 편견도 깨고 많은 이해를 또 구하고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그 해결 방안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좀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건 청소년회가 내년에 또 20주년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잘 몰랐죠. 그리고 또 이러한 프로그램도 잘 모르고 또 대건 청소년회에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그 자원봉사단을 각 본당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아는 본당도 별로 없고 운영하는 본당도 30개 정도 얘기 들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흥미로울 주제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그런 봉사정신 또 어떤 나눔 정신을 함양하면서 이렇게 양성할 수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본당에 이러한 어떤 그런 운영이 되지 않으면 자원봉사단이 운영되지 않으면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이런 기회에 좀 여러 본당에 좀 홍보가 되고 신부님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대건 청소년 자원봉사는 지금 9년째거든요. 내년이 10년을 맞이하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학교 교과 과정 안에 그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 형태로 꼭 이거는 해야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몇 시간 넣었었거든요. 이내 네. 하니까.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뭐 시간처럼 이렇게 아직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뭐 지금은 고등학생들은 사실 의무는 없어졌고요. 네. 네, 중학생은 아직 조금은 남아 있지만 그렇게 시간에 얽매여서 이제는 자원봉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굉장히 청소년 쪽에서 많이 급박하게 변화된 그런 거기도 하고 많이 발전되기도 한 건데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단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물론 이제 학교 시스템과 여성가족부 또 저희 이제 그런 청소년 기관들 같이 이제 기관들이 연계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좋은 활동을 편안하게 주변에서 즐길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저희는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기관인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안에서의 그 쪽으로 보면 그냥 성당 편하게 나오면서 주일학교 활동도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활동으로 내가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인원수 상관없고요. 네 그냥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예, 좀 많은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또 동아리 주변에 동아리 활동 또 하는 친구들 학교에서도 요즘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가 잘 모르는 것도 있기도 하고 좀 아직 네. 그 신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들으면서 혹시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조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청소년 법인은 교구마다 지금 한 9개 교구 정도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조그만 교구들도 시작해 보려고 저희 어떻게 운영하면 좋으냐 회칙이나 정관 같은 게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구마다 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씩 다 다르죠. 중점을 두는 데가. 근데 수원교구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제일 큰 이제 우리가 목표 내지는 커다란 그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고 주로 이제 밀고 있는 중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면서 제일 이제 이 법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발성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부족한 게 보면 억지로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게 주일학교고 강요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지금 부모님들이 그거 좋은데 점수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의 인성이 바뀌고 그다음에 사회를 이해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또 자신의 부족한 달란트를 함께 내어줄 줄 아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또 예수님을 닮는 인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이 얘기는 뭐 우리 그 학생들 가끔 체험 나누기 아니면 뭐 이렇게 모임 하잖아요. 그럴 때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도 감동받으셨지만 저도 감동받는 내용이 처음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시켜서 그냥 뭐 점수 때문에 시작했지만 막상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기가 한 1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을 하는데 방문하다 보면 이제 그 대상자가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문화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이제 사람들과 이게 1년 동안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갔지만 이게 사람과에는 온기와 소통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뵙고 싶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다음번에 가면 뭘 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마지막 12월 달쯤 끝날 때가 되면 굉장히 섭섭하고 또 만나고 싶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뭐 고2 이런 친구들이. 저는 그런 모습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그렇죠. 그 친구들이 이 교회에서가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할 소중한 체험들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도 잘 양성하고 준비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단순히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자신 좀 내어줄 줄 아는 연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나져봅니다. 자발성 얘기하셔서 그런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그 청소년 자원봉사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출발을 보면 되게 좀 웃길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시작은 황당하게도 86년 아시안 게임 때 애들 동원해야 되니까 자원봉사라는 아주 좋은 포장을 해놓고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막 얼굴 죽상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 하나 주겠다. 이제 몇 시간 해주면 너희들이 86년 아시안 게임하고 더 큰 거는 이제 88 올림픽 올림픽을 때가 준비하면서 이제 맞아요. 터진 거죠. 그걸 이제 시스템화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발성이라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뀌어가는 네, 이제 거죠. 천천히. 네, 그게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처음엔 되게 많았어요. 자원봉사단이 막 80개, 90개 이렇게 맞습니다.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30개 수치로 보면은 왜 이렇게 후퇴하느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 자발성 부분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의미로 그냥 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회복지 시설 가서 하는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이제 주변에 탄천 걸으면서 청소하는 거. 사실 아직도 이 두 개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이 이제 함께 그러면 내가 이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처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냥 뭐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자꾸 어느 부분들에 이렇게 많이 쌓인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작은 문제도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거기에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피켓도 올려놓을 수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치울 수도 있고 이제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인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보이지 않고 그냥 학교, 집, 학원 이렇게 걷던 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또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그리고 같이 어떻게 그거를 치울 수 있을까 고민부터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가 봉사학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봉사에 대한 부분이 어른이 되기 전에 이제 배워나가는 소중한 그런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먹어보던 거도 안 먹어봤으니까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먹어봄으로써 이게 어떤 맛인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듯이 활동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사실 그 첫 활동에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처음 이제 뭐 선생님한테 끌려갔든 뭐 어머니가 가라 그래서 푸시를 했든 뭐 그런 처음에 의도는 뭐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 활동 처음 해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재밌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경험을 가졌다면 이제 그 이후에 2번, 3번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고 또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네, 그것을 보면서 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또 관심을 두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함 신부님께서 이제 아까 왜 이게 이렇게 많았다가 왜 알려지지도 않았고 왜 줄어들었죠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거 선택 프로그램에서 자칫 잘못하면 일반 그 관계 회복 프로그램 같지가 않느냐 선택이 그러면 이것이 아까는 이제 자발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공감됐던 거고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건 그럼 차별성은 뭐냐 일반 봉사 프로그램하고 교회 봉사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뭐냐 일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적인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뭔가 차별이 뭔가 있는가라고 해서 대건 청소년의 법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사회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가가 좀 같이 논의되고 공감되면 더 확보가 될 것 같고 일반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청소년 사목 맞아?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부님들이 본당에서 흡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사목은 교리교육이고 그거는 니들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거나 열정이 있으면 해봐 이런 차원인데 이것도 교회적인 학습 프로그램이고 아까 봉사 학습이라는 것처럼 이것도 청소년 사목의 그 큰 기관입니다라는 것들을 그 차별적으로 한번 더 어필하면 또 많은 분들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좋은 질문.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당 신부님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 이거만큼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세진 그 지금 얼굴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왜 그러냐면 제가 불쌍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양 우리에 99마리가 있고 양 밖에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양 우리에 한 마리가 있고 양 우리 밖에 99마리가 돌아다닌다고. 네네. 그 99마리를 위해서 지금 법인이 지금 설립된 건데 소위 말해서 네. 지금 양 한 마리를 위해서는 지금 2,000명이 넘는 교리교사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99마리를 위해서는 지금 한 4-5명 지금 네. 악정고투하고 있는 이 현실이 조금 좀 많이 가슴에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본당 신부님들, 그 다음에 교리교사들, 그 다음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는 어떤 우리 관계자분들이나 학생들, 부모님들이 요거만큼은 잘 아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도 신부님들의 오해가 대건 청소년회 하면 주일학교 못하는 거 아니야?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그냥 운영하시면서 교리교육, 성경교육 얼마든지 시키셔도 되고요. 이 동아리는 또 어느 학년을 집중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년 구분 없이 24살까지가 우리 대건 청소년에 해당 나이인데요. 그래서 희망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청소년들을 모아만 주시면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설명회도 해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엔 1년에 2번 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도자 교육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한 분 정도가 지도자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엔 학생들 한 5명, 6명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뜻에 맞는 학생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그 한 번 정도는 이 대건 청소년회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 주는 주일학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병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20년 됐는데 지금 동아리는 한 30여 개 밖에 좀 처음에 한 80개, 90개 본당에 막 시작하다가 줄은 이유가 이런 오해 때문이었어요. 이거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주일학교 안 나오려고 그러네. 그 당시에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저희도 법인을 만든 다음에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두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지가 한 5년, 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청소년 전문가도 없이 그냥 법인 프로그램을 우선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직 설명도 미흡했고 전문적으로 도와줄 사람도 부족했고 뭐 이런 가운데 뭔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주일학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신부님들이 거봐 아주 준비가 안 됐네 뭐 하면서 그냥 주일학교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하셨는데, 교회는 양축이 좀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부분을 끌어올려주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잘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이런 법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선교의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자원봉사가 더더군다나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휴지 줍고 쓰레기 줍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 프로그램 중에 그냥 기단 예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종의 아까 설명해 주신 것지만 캠페인 같은 것도 참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 캠페인도 하고, 요즘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책 안 읽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하철에 전부 다 학생들이 10몇 명, 20명이 타서 함께 책 읽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독서 캠페인도 막 벌이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다 자원봉사 활동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인 프로그램을 좀 더 오해 없이 이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건 청소년 프로그램 중에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말을 걸어주셔서. 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요. 1950년대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에딘버러 공작이라는 분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에딘버러 유명하죠. 네네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150개, 160개 여개국에서 같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크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입시에도 또는 뭐 취직에도 이렇게 이 포상제 프로그램을 이술한 것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운영 기관으로서 저희 교구 내에 있는 청소년
또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 신체 단련, 자기 개발, 그리고 탐험 활동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계획을 해서 꽤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짧게는 동장, 은장, 금장으로 나뉘는데 짧게 동장 같은 경우는 12번을 일주일 간격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 기간이 아무래도 3개월 이상 걸리겠죠.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이 뭐 시험이다 또는 뭐 부모님이랑 가족 여행이다 뭐 이런 때는 또 이 프로그램을 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워낙에 장기적으로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그 친구들을 이제 위해서 옆에서 코치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포상 담당관. 예, 포상 담당관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욱 많은 친구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지금은 교구에서 소규모로 한 5-6분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1년에 한두 회씩 모이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같이 탐험 활동도 가고 또는 뭐 어떤 친구들이 봉사활동 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동장은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은장은 한 1년 정도. 원래는 6개월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늘어지다 보면 보통 1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금장까지 하려면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겠네요. 저희 교구에 저희 태권 청소년회에서 금장까지 받은 친구가 있어요. 네. 동장, 은장, 금장까지 받는데 한 5년 반 정도를 이렇게 네. 시간을 보내서 금장까지 받았고요. 네. 전국에 아직까지 20명이 안 됩니다. 금장까지 받은 친구들이. 그렇군요. 네.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지금 교구 내에서도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 국제성실 보상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미택심님 또 뭐 아까 궁금하신 거 있다고 막 손을 막 드셨는데. 네. 아니 저기 베로니카 선생님 종종 자취를 감추시고 갑자기 공항에 나타났다. 네네. 저기 또 뭐,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외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거. 네, 주로 이렇게 공항 사진 올리면 네네. 네, 이렇게 SNS에 놀러만 올리거나 하는데 다 여행 가는 줄 아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 네,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해외 봉사 가고 있거든요. 네. 올해 벌써 8기 지금 올해 성공적으로 잘 다녀왔고, 맞죠. 네, 2009년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요. 한 열흘 정도 가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사실 준비 기간도 한 거의 3달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하면 평가까지 하고 하면 거의 4-5달을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현지에 이제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 봉사도 해주고 또 그 학교 시설이 이제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 책걸상도 이렇게 고쳐주고 또 이제 벽도 고쳐주고 지붕도 고쳐주고 페인트 칠도 하고 사실 뭐 저희가 또 그렇게 기술이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오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문화 활동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국내 어떤 분들은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봉사활동의 그런 마인드를 같이 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그쪽 현지 친구들 저희 15명 정도 가는데 현지 친구들 15명하고 짝꿍이 돼서 현지 친구들도 그 학교에 이제 자기 나온 초등학교죠. 그 학교 같이 고쳐주고 그 아이들에게 일일 선생님이 돼서 교육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 라오스, 캄보디아 저희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듯이 좋은 청소년의 활동의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뭐 그런 노력 봉사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활동들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은 이 가서 할 활동들을 다 이 친구들이 준비해요. 아까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발성, 적극성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저희가 뭐 연습하고 같이 해보고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봉사를 할 거면 진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지 또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이 과연 좋아할까 우리나라와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그런 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우리도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실제 가서 보니까 먹는 건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같이 그 같은 또래로서 느끼고 있는지도 이렇게 물론 서툴긴 하지만 이야기 많이 하면서 열을 진짜 바쁘게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보람 많은 활동이고 그만큼 또 땀 구멍 많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죠. 팀이 어떻게 꾸리고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할 수 네, 있는지. 한 15명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이제 저희 지도자 한 2명 정도 그리고 지도 신부님 그리고 저희 이제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료진 이렇게 해서 보통 20명 정도 한 팀이 돼서 준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또 그 인원이 그렇게 정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니지만 이제 선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발하는 면접을 보는데요. 그 선발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인터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요즘은 동아리 학교에서 들어가려고 해도 엄청난 그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되게 인기 있는 거는 뭐 선배들이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면서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고3이 되면 대학 입시에 대해 또 그때 면접을 봐야 되고 또 취업을 할 때 면접을 봐야 되고 사실 계속해서 면접이라는 압박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표현하는 건데 우리 사실 중고등학생들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네, 점잖고 내 말수가 별로 없어서 그런 생각 를 참 점잖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연습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회를 물론 저희는 선발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그런 이제 면접의 기회도 주고요. 또 저희 심층 면접하거든요. 되게 1박 2일 자면서 와. 프로그램도 해요. 근데 계속 뭐 매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 또 피정 프로그램처럼도 하고 1박 2일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같이 면접이긴 하지만 재미있게 그런 그것도 하나의 또 체험과 소중한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접을 해서 선발해요.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준비 모임들 그리고 이제 파견까지 갔다 평가회까지 굉장히 좀 긴 시간인데요. 사실 모이는 횟수는 그래도 뭐 한 10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열흘 있으면 뭐 엄청나게 돈독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면접하면서 에피소드 한 가지 재미있는 거 얘기해드리면 이게 법인국장이라 또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제가 이제 감독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할 때 심층 면접은 아니어도 면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 정도 저희가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중에 대학생들도 한 3, 4명 정도.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이 좀 있어야 또 조언도 좀 해주고 조금 이렇게 해줘야 돼서 조장 역할도 좀 맡기려고 한 3, 4명 뽑고 그리고 이제 중고생들이 오죠. 그러면 한 25명, 30명 어떨 때 많으면 40명도 와요. 그럼 그중에 이제 와. 경쟁률이 3대1, 와. 2대1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친구들을 쭉 1차적으로 추리면 이게 꼭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몇 명을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게 해야 되잖아요.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안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같은 본당에서 여러 명 신청했을 경우에 약간 이제 같은 그 본당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또 한 본당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낼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다 괜찮은데. 네, 다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친구는 그때는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못 가게 되면 이제 1순위로 집어넣는데 정말 누군가가 못 가게 돼서 또 행운으로 가게 되는 친구도 있고 지난번에도 재밌었던 게 우리 뭐 특기사항에 영어 회화 뭐 이런 친구들이 요즘은 있어요. 꽤. 아쭈. 그래가지고 너네 둘이 영어로 대화해봐 그래 해놨어요. 그랬더니 여자애하고 남자애였거든요. 서로 눈이 맞아.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글쎄 내용을 막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서로가 대화는 아니고 일방적인 서로 얘기들을 막 하다가 근데 어쨌든 잘하는 모습도 봤고 재밌어요. 그다음에 또 너는 왜 해외 자원봉사 활동을 가려고 그래? 이랬더니 너무 웃긴 데다 모였을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주도까지는 가봤지만 이렇게 국제선은 아직 안 타본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싶어서 가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 얘기도 들으면서 되게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네. 근데 갔다 온 친구들 보면 또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길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어쨌든 혼자 하는 활동보다 역시 여럿이 같이 그렇게 같은 목표로 힘을 얻어가면서 하는 이런 게 얼마나 이게 큰지를 저도 느끼거든요. 저도 뭐 어른이지만 이 친구들에게 에너지도 되게 많이 받고요. 오히려 저보다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같이 힘들면서도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생각할 수 있지? 막 이런 정말 마음이 되게 맑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제가 소중하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까 면접처럼 그렇게 표현을 사실 면접도요. 사실 물론 정말 영어 잘하는 친구, 뭐 어떤 거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만 데려갈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특기, 뭐 재능 그런 것들 다 그냥 뭐 정말 어떤 친구는 그냥 성실한 거 하나만으로도 저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좀 열심히 정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면접은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 근데 100% 다른 이렇게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참 열심히 할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갔을 때 정말 그 다른 친구들보다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렇게 표현 잘 안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친구가 참 그렇게 거기 현지에서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라오스 뭐 캄보디아 친구들과 마음껏 정말 뛰놀면서 그렇게 정말 맑은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오는 친구들 보면 이런 게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검 법인에서 청소년회에서 이 프로그램 말고도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의 우리 청소년들을 또 선발해서 지역사회, 뭐 다문화센터라든가 지역사회와 잘 좋은 프로그램, 장애인들 프로그램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돼서 멘토 멘티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권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도 이렇게 1박 2일이나 하루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번엔 좀 못했는데 여름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내년엔 겨울 방학 때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누가 참여하는 거냐 하면 지금 본당 동아리들 본당에 있는 동아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있는지 정보도 교류하고 또 함께 우리가 수원교구 대건 청소년회라고 하는 어떤 단합심도 함께 좀 확인하는 시간 그런 시간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권 청소년회에서 이렇게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뭐 봉사만 해,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대권 청소년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뭐 행사나 축제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장 신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청소년 문화원에 청소년국이 이전하면서 저희가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또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신부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원 축제 아이들이 함성을 지른다라는 뜻으로 아이스크림 축제를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2번을 했고요. 내년에는 사회보건화국에서 생명수호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생명수호 대회 일정에 저희가 같이 맞춰서 아이스크림 축제를 동반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월 청소년 주일에 네. 사회보건화국에서 그 생명수호대 일정을 맞춰주셔서 네. 같이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통합사목의 일환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부스도 마련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도 거기 오신 분들도 또 청소년들의 모습 보면서 반가우실 것 같고 또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프로그램도 하지만 생명수호에 대한 새로운 느낌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대상이 뭐 누구예요? 뭐 아무나 아무 청년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 시간은 이제 모두에게 이제 개방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거니까 장소는 교구청 마당에서 합니다. 예, 네, 교구청 교구청 마당에서. 네. 그래서 조만간 그럼 다른 프로그램 뭐 아이 스케키 이런 기대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번에 뭐또 우리 사신불나가 그날 다 모였을 때 뭐 공개 방송, 네, 공개 방송도 해도 되겠죠. 뭐 생명수호 축제 사신불나 특집. 아이 스케키. 예, 아이스케키로 나갈까요? 아이스케키로. 예, 아이스케키. 편집될 것 같아.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게 보는 것 같아요. 뭐야 4명 모여서. 뭐 하나 찾으려고 엄청 기다렸어. 그리고 우리 유세진 선생님 우리 또 창작성가제도 우리 대건 청소년회 주관이죠. 그렇구나.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대건 청소년회에서 주최는 하지만 네. 주관은 수원교구의 찬양사도협의회에서 사도협의회가, 네. 주관을 하고 있고요. 사신불나에 한번 나왔어요. 예, 그 매년 이제 성가를 보급하고 같이 이제 불러보자라는 의미로 각 본당별로 또는 팀별로 자기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곡에 담아서 창작을 합니다. 네, 그 곡들을 모아서 같이 성가제를 올해가 진행하고 제 있는 거예요. 10회였잖아요. 예, 올해 10회였습니다. 올해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국장님이 사회를 봤다.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고. 예, 국장 신부님께서 사회를 보셨고요. 걸렸네. 그리고 그간은 청년들 위주로 성가제가 운영이 됐었는데 맞아요. 네. 올해 중고등부에서도 한 팀이 또 이렇게 나오고 벌떼들. 해서, 네. 아니요. 또 의미 있는 네. 곡을 또 부르기도 했고요. 맞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아, 예, 그런 매년 이렇게 그 본당에서 아이들이 함께 부르고 있다는 그 곡이더라고요. 네. 세월호 관련한 노래를 또 불러서 네. 크게 감동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직 생각을 딱 굳히지는 않았지만 요번에 보니까 이게 중고생들이 한 30-40명 와서 함께 노래 부르니까 너무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가 과거에는 저 이제 국장 전이었으니까 잘 뭐 그냥 저는 가보진 않았었습니다만 옛날에 밴드 대회도 있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따로 개최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창작곡 성가제를 아예 그냥 중고등부부터 청년까지 다 문을 좀 개방해서 다양한 장르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작 성가제로 좀 변화를 줘볼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건 청소년회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스탁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자발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나눠주고 또 그걸 이렇게 이끌어주고는 있지만 또 저희들의 관심은 이게 일반 사회 프로그램하고 무슨 교회적인 차별성을 가지느냐. 그래서 일반 체험이 아니라 하느님 체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더욱더 깊이 들어올 수 있다면 참 금상첨화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 신부님하고 저희가 계속 이제 패러다임이 좀 더 넓어지면 교육, 활동, 복지, 보호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원교구에서 하는 대건 청소년회가 지금 수탁하고 있는 곳은 지금 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우리 담당자가 두 예. 군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경기도에 커다란 청소년 시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야영장이 있었고요, 예전에. 그쵸. 지금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부산 청소년 수탁을 받아 운영하다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는 두 커다란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알 텐데 그거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네. 먼저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국에 11개 시도 단체에 이제 진흥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네네.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그 시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경기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경기도에 있는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과 같은 청소년 시설들을 통합해서 같이 그 허브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관련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프로그램, 또 그 지자체에 있는 학교나 어떤 인성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이 있을 때 가서 또 이렇게 직접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중이 큰 시설이죠. 네. 그리고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이 4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권 내에 있는 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들을 같이 통합해서 교육하고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역량 강화 측면에 힘을 쏟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 자체적으로 상담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전국 그 상담복지센터 평가에서 매년 이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이 경기도 청소년활동복지센터에는 또 한 3년 전부터 학교 밖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또 경기도 전국적으로 이제 그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 산하 시설로 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방송 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만 1년 동안 학업을 멈추고 그렇죠.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1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고 지난번에 현실님은 전국으로 보면 1년에 6만 명 정도. 네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뭐 가는 퍼센테이지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준비시켜 주기도 하고 또 취업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 제주도 국장시민, 그러니까 제주도 청소년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 같아요. 서울교구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 영역을 확대할 것 같아서 그 영역도 아마 우리 교구 법인에서 좀 더 나눠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참 부끄러운 건데 우리 그 성남동에 김 신부님 아지트라는 버스 이렇게 운영하셔서 어떻게 보면 신부님이 밤에 자원봉사하는 친구들 부분들과 함께 따뜻한 물에 사발면 하나씩이라도 길거리를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그들이 더 깊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위로해주고 함께 식사라도 전달해주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교회도 조금 더 그런 쪽에도 더 관심을 갖고 또 용기를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도 이렇게 쉽게 엄두가 안 나는 이유는 이게 처음에 시도하기가 물론 어려워서 그런데 아직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저도 시간이 좀 나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사업도 물론 핑계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근데 분명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좀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그 대건 청소년회 이 법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을까? 또 어떤 각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많은 그러니까 뭐 보듬고 많은 기회도 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면 사실 법인 입장에서 진짜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좀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봉사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도 뭐 어느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성교육 학교에서 할 수 없다. 학교 교과 과정 그거 챙겨서 하는 것도 바쁘다. 그렇게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네, 그러면 과연 인성 계속해서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도 뭐 그것이 뭐 이렇게 앞으로의 진로에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엮어서 인성 이꼴 진로라고 이렇게 또 잘못 소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인성 교육 말 그대로 인성에 대한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또 많은 신부님들께서 각 성당에서 또 고민하고 이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시스템만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와서 저희가 봉사단에 활용을 한 거지 사실 그 부분은 다 누구나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늘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가톨릭에서 사실 봉사에 대한 부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친구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 방법적인 거는 또 저희와 함께 같이 또 고민해주시고, 또 그런 다양한 활동을 정말 인력도 많이 늘려주시고 네. 커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또 센터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 대체 어디 가 있느냐라고 하시면 모일 공간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모이는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사실 다른 곳에 가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뭐 수련과 문화의 집, 저희 뭐 법인 같이 이런 청소년 단체들 그런 걸 제공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도 많이 만들어서 저희도 어떤 하나의 좋은 시설들 만들어서 언제든 아이들이 뭐 시험 공부 하는데도 이렇게 와서 편하게 진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아이들하고 수다도 떨고 놀고 프로그램도 하고 신부님들 만나고 싶을 때 만나서 상담도 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그런 또 이런 부분이 사실 또 진로와 관련돼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네, 그렇게 소통하면 그런 것도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말씀을 참 이쁘게. 네, 봉사라고 하면 흔히들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서비스하고 대상은 그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국내든 해외 봉사든 마찬가지로 그 모든 봉사 활동을 경험해본 청소년들이 직접 봉사 활동을 하고 나서 자기가 얻은 게 더 많다 또는 내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가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호가 서로 서비스를 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외 봉사 활동 같은 경우도 요즘 뭐 국제적으로 하는 그냥 자원 활동 이런 식으로 명칭까지도 이렇게 바꾸는 추세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상호 교류하고 서로 서비스한다라는 그 의식을 갖는 게 결국에는 우리 카톨릭 안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엔 학교에서 원래는 해야 되지만 종교나 사회 청소년 시설에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성 교육이 바로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인이 앞으로 또 개척하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본적인 구체적으로? 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들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신앙적으로 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신부님 또 뭐 아니면 수녀님 그런 분들이 함께 그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지도를 해주신다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특별한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고 그리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한 예를 보면 이런 의미에서로 보면 인천교구가 참 법인으로서는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청소년국 신부 3-4명 따로 있고 이 법인 프로그램만 또 자격증을 따셔서 운영하는 전문가 신부님들이 또 5-6분 따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거기는 또 가톨릭 성취 포상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바꾸셔서 네. 나름대로 교구에 활용을 하시는 건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신부님들이 모여서 현재를 잘 바라보고 뭔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기서 법인국장하고 청소년국장을 함께 하다 보니까 늘 법인한테 죄송한 마음이 많죠. 함께 더 뭔가를 하고 싶어도 제가 아는 부분이 미천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내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이 돼야 될 우리의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우리들이 오늘 이런 법인에 관한 또 대건 청소년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드렸으니까 이제 뭐 우리 1월, 2월 달에 겨울 방학 되면 우리 이 사신불라 시간에 그 동아리 팀들 네. 한두 팀 또 이렇게 좀 초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뭘 느꼈고 이런 얘기들도 함께 들어보면 네, 좋을 것 좋겠다.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신불라가 대부분 좀 중고생들을 아직 초대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서요. 근데 방학 때밖에 시간이 안 될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법인에서 함께 이렇게 본당 동아리로 활동했던 청소년들 좀 초대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신불라 마치면서 우리 요즘 맨 마지막에 노래 한 곡씩 부르면서 마치게 되는데요. 자, 오늘 한정욱 씨님 어떤 노래 부를까요, 우리가? 네. 준비한 야곱의 축복 하시죠. 너무 네, 준비한 야곱의 축복 연습한 그리고 오늘은 참 기가 막힌 건 네네. 오늘 마이크를 잡으시는 우리 자매님이 찬양단 리더시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예. 원밴드 또 예. 싱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요 유세진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큰 소리를 해야 되나? 저는 작게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복된 모든 이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 높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느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느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정욱 씨님의 오랜만에 들어보는 알림블라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청소년 사목연구소 정기 세미나 소식입니다. 주제는 청소년 사목과 양성으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화소동 청소년 문화원 3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청소년 관련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가 발표합니다. 깜짝 놀랐네. 네네네. 현정수 신부님이 발표하신답니다. 때때로 데이네요. 네. 네. 긴장하세요. 두 번째 소식은 주일학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1월 26일 수원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입니다. 11월 26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정자동 주유다 성당에서 기념미사 및 근속 교리교사 표창식 그리고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원교구 각 본당 교리교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13번째 사신불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들 인사하실까요? 네. 굉장히 큰 역할과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함께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셔야 될 우리 공동체에 오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잘 알지 못한 그런 청소년 사목의 또 다른 분야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비전을 넓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대곤 청소년회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